카메라의 거리 정보에 따라서 정밀도가 달라져요. 카메라 두 개가 붙어 있어. 그럼 어허. 두 개나 하나나 뭔 차이예요. 멀리 떨어질수록 이게 정밀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스테레오 비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좀 이렇게 거리 측정에 유리하신 분이 계시고 있을 수 있죠. 좀 불리하신 분이 계세요. 아이. 그런 거 뭐 놀리지 말고 너 거리 측정 유리한 눈이네? 너 굉장히 불리한 눈이구나. 정밀하지 좋겠다. 않는 눈이구나. 네,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그게 더 더 나빠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연구실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입니다, 동료. 다른 동료도 저기 앉아 있어요. 지인찬이라고. 아니, 실명 한번 읽어주고 싶어. 오늘은 디빈사이트의 오은송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감하고 생각하는 눈을 만드는 기업 주식회사 디빈사이트의 대표이사 오은송입니다. 오, 약간 네, 로봇 약간 같죠? 지금 공익 광고 느낌이 보이는데 발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좀 로봇처럼 나오더라고요. 공감하고 생각하는 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딱 그게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게 센싱이라는 의미거든요. 3D 센싱이라는 의미, 그리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AI를 3D 카메라에 잘 담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오은성 대표님은 연구실에 있을 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할 거 다 하고 계속 운동만 하고. 오. 우리 같이 연구하는 후배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또 선배고. 그래갖고 지금도 우리 과 후배들이 많이 또 가고 있죠, 계속. 네, 이게 운동 잘하는 후배들 많이 뽑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지금도 우수한 그 인력들이 지금 많이 가 있어요. 지인찬을 비롯해서. 네, 한번 나오셔야겠어요. 네. 이따가 쿠키 때 잠깐 나오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네, 비전 프로가 이제 띄워졌는데요. 이 비전 프로의 가장 이슈가 되고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공간 컴퓨팅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공간 컴퓨팅이 뭐냐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던 짤이라고 해야 되나? 자율주행이 되면서 비전 프로를 쓰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라는 개념이 운전하고 바퀴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생활하는 공간인데 움직이는 집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앞이 다 보이면서 이 지금 공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무언가를 이제 상호작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터랙션이 가장 큰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비전 프로 사셨어요? 사실 사고 싶었는데 네, 아니 그래서 비전 프로를 연구하시는데 이거 비전 프로 없으면 어떡해요? 안 팔더라고요. 지인찬 씨도 없어요? 회사에서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비전 프로 안에 있는 네. 굉장히 재미난 카메라와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비전 프로 안에 카메라가 12개, 센서가 5개, 마이크가 6개. 이런 카메라들과 거기 카메라 안에서 동작할 수 있는 칩셋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그냥 뚫려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12개 중에 네. 6개 정도는 RGB 카메라, 일반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각도별로 여러 군데를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저희 디빈사이트 같은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저기 있는 라이다 스캐너, 트루뎁스 카메라라고 하는 3D 카메라라고 하고 거리를 재는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다운로드 카메라, 뭐 네. IR, 일루미네이션, 사이드 카메라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어허. 네. 저기 안쪽에 보면은 각도들도 카메라도 다 달라요. 다운로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눈을 계속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어딜 보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반투명 디스플레이기에 약간 신뢰도가 저하된다. 네. 아. 정확히 아시고 있네요. 지금 정확히는 반투명은 아니에요. 보이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반투명 디스플레이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반투명 디스플레이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볼 수는 없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라이다 스캐너, 트루뎁스 카메라다. 이 부분이고요. 컴퓨터 비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 비전을 하고 있어요. 저 이제 그림을 보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모든 사람들 다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눈에서 보고 뇌에서 생각을 해서 옛날에 이거 배웠던 거야. 이건 모나리자야. 사람이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센싱 디바이스가 저런 무엇인가를 보고 그 센싱 디바이스, 싱킹 디바이스라고 하는 어떤 칩 같은 그런 거에서 넘겨주고 거기서 프로세싱을 해서 컴퓨터도 로봇도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 비전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제 센싱 디바이스와 싱킹 디바이스인데 네. 맨 서두에 저희 회사 소개해드렸잖아요. 공감하고 생각하는 눈을 만든다라는 어허. 것이 이 의미입니다. 사람 눈도 사실 3D 카메라거든요. 가 가장 고도의 3D 카메라입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로봇에 단다, 아니면 자동차에 단다, 어떤 컴퓨터에 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카메라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카메라들이 좀
시중에서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3D 카메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카메라 같네요. 아마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는 좀 게임 좋아하신 분들은 옛날에 액박 같은 거에서 쓰였던 카메라들인데 액박에서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들이 그 뭐 춤추는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있죠. 그런 것도 할 때 네. 쓰였던 그런 카메라들이에요. 은연중에 많은 분들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3D 카메라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3D 카메라가 되게 이제 시중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 제품 중에 하나가 우선 로봇이잖아요. 네. 돌아다니는 로봇, 그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뭐 등등에서도 로봇도 사람처럼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눈처럼 쓰이는 게 3D 카메라인 거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가 세상을 3차원으로 보는 카메라. 그렇죠. 뎁스 데이터. 뎁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뎁스가 한국말로 하면 거리잖아요. 예. 깊이. 3D 카메라는 그냥 일반적인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거리를 재는 카메라다라고 보면 돼요. 왜 필요하냐? 그 앞에 있는 정장을 입은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앉아 있는 여성분은 멀리 있다. 어떤 그 픽셀 정보마다 거리 정보가 있는 데이터를 3D 뎁스 데이터라고 하고 그 뎁스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카메라가 3D 카메라입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이와 같은 영상들 때문이에요. 보면 오 에펠탑 파리가 산 찍었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네. 요거를 아무것도 학습이라든지 인지를 안 시켜준 로봇이 봤다라고 하면은 속죠. 바로 속아. 바로 맞아요. 속죠. 에펠탑은 예. 진짜 조그만하구나 그쵸, 그쵸. 라고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음. 한 명은 정말 크고 한 명은 정말 작구나. 2D 영상에서는 이런 깊이감을 알 수가 없다. 사람도 두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을 감으면은 깊이감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로봇들한테 카메라를 달아주는 게 3D 카메라고. 그래서 3D 카메라라고 했을 때 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라이다 얘기 많이 들어보죠. 라이다랑 3D 카메라가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받거든요. 3D 카메라의 기술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우선은 TF 라이다. 오늘 애플 얘기 되게 많이 하네요. 괜찮아요. 상관없나요? 네. 아이폰 12에도 라이다 스캐너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TOF냐 라이다냐? 라이다는 사실은 TOF라는 기술의 한 종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TOF 뭐냐라고 궁금해하시잖아요. TOF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비행 시간 측정. 똑같네. 옛날 우리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맨날 쓰는 거니까. 맨날 쓴 거니까. 그러니까 라이다의 원리가 타임 오브 플라이트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3D 카메라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뎁스 이미지를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거리 정보를 아까는 색깔로만 보여줬는데 점들을 찍어가지고 정말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로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가 이와 같은 공간 지도, 실제로 3D 카메라, 라이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건 현장인가 하시는데 이거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저희 3D 카메라로 쫙 스캐닝했을 때 보여줬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비전 프로라든지 요즘 로봇이라든지 모두 다 쓰이는 기술이 슬램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하려고 치면 3D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3D 카메라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좋습니다. 맨 왼쪽은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라고 해서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네. 눈 두 개 있어서 이 삼각 측량에서 거리를 잰다라는 네. 원리가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리고요. 네. 오늘 좀 많이 얘기 드릴 게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가 그냥 한국말로 바꿔보면은 비행시간 카메라. 이 뭐냐면은 레이저로서 뭘 쏴주고 레이저면은 이것도 하나의 광선이니까 그쵸. 빛은 직진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물체를 맞고 되돌아와요. 반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 시간을 잰다는 의미가 타임 오브 플라이트예요. 시간을 알면은 우리 거리를 알 수 있죠. 그거에서 파장을 어떤 파장을 쓰는가에 따라서 라이다라든지 그쵸. GPS라든지 이런 거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빛의 특성, 어떤 파장대냐에 따라서 정밀도 달라지는 거고. 정밀도 달라지고 얼마만큼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느냐도 좀 달라져요. 그쵸. 하나의 더 추가적인 기술이 스트럭처라이트 카메라, 구조광이라고 하는데 네. 다른 3D 카메라들보다 상용화는 제일 먼저 됐어요. 아이폰 X가 2017년 나왔는데 TV에서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 뛰어다니면서 옆에 봤더니 자물쇠가 열리고 그 페이스 페이스 아이디 맞아요. 네. 페이스 아이디에 들어간 기술이 구조광 카메라의 기술이에요. 애플에서 그 광고를 하면서 얼굴에 수만 개의 점들이 뿌려지고 그걸 통해서 자물쇠가 열리는 그런 광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 원리가 구조광 카메라인데요. 아이폰 X에 들어가는 구조광 카메라에는 도트가 한 3만 개 정도
정도의 도트가 쏴져요. 그 도트라고 하는 게 아래쪽 보시면 저런 랜덤한 하얀 점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점들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얼굴 맞았더니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 점의 위치가 달라져서 그거 가지고 거리 정보를 계산하는 게 구조원 카메라입니다. 그 스테레오 비전은 카메라 2개 가지고 삼각 측량으로 거리를 잰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빛이 날아가는 시간을 재서 거리로 환산을 한다. 스트럭처라이트는 패턴을 쏴주고 패턴의 일그러짐을 이용해서 거리를 잰다. 이 세 가지가 3D 카메라의 원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는 이제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그쵸. 그냥 제일 선도적으로 3D 카메라가 이용됐던 이제 한 사례 중에 하나죠. 이 세 개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어요. 스테레오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저분은 카메라 한 개라도 다 알아요. 엄밀히 맞아요. 말하면 스테레오는 아니야. 저분은 그래서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쪽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3D 카메라 할 때 스테레오 비전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추세가 달라지고는 있어요. 모노비전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 계시는데 예. 인공지능 기술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 눈이 한쪽만 지금 가린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거리감 알아요. 조금만 잘 보면은 인지하고 우리는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스테레오 비전이 눈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면 딱 좋은데 예.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원리가 쉽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컴퓨터도 계산을 할 때 이 원리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해서 쉽게 계산한다. 그쵸, 그쵸. 그럼 계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게 이제 장점인 게 스테레오 비전이고 이 오류는 좀 있다. 오류는 있죠. 그 오류가 뭐냐면은 사람 눈이 이 정도의 거리에 있잖아요. 네네. 스테레오 비전의 장점이 단점이 뭐냐면은 카메라의 거리 정보에 따라서 정밀도가 달라져요. 카메라 2개가 붙어 있어. 그럼 2개나 하나나 뭔 차이예요. 멀리 떨어질수록 이게 정밀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스테레오 비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측량이 사실 스테레오 비전의 원리거든요. 멀리 측량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해서 멀리서 측정하잖아요. 네. 그럼 정밀하죠. 사람도 좀 이렇게 거리 측정에 유리하신 분이 계시고 있을 수 있죠. 좀 불리하신 분이 계세요. 아이. 그런 거 뭐 놀리지 말고 너 거리 측정 유리한 눈이네? 너 굉장히 불리한 눈이구나. 정밀하지 좋겠다. 않는 눈이구나. 네,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그게 더 좀 나빠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카메라 2개. 사람 눈이다.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나올 거였네요. 네. 그다음 구조감. 빛이 있는데 구조가 있는 빛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 프로젝터 쏴주는 거죠. 쏴줄 때 영상에다가 저런 흰 줄, 검은 줄, 흰 줄, 검은 줄 이렇게 쏴주고 그쵸. 물체가 있으면은 저렇게 왜곡이 생겨요. 와 이거 네. 설명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완전 좋죠. 이해됐어요. 그 이거 하나로 끝이야. 이 휘트니스 클럽 같은 데서 이제 체형을 분석할 때 그 키오스크 같은 거에 구조원 카메라를 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문제가 거예요. 어디인가. 그리고 골격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데도 구조원 카메라가 쓰이죠. 구조원 카메라의 장점은 뭐냐면은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거예요. 정밀도 굉장히 높은 원리예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복잡하다는 게 단점이죠. 전문적으로 좀 유식한 얘기로 하면 컴퓨팅 파워가 세다.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정밀하게 측정한다. 그래서 이 원리가 매우 정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보안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 같이 얼굴을 인지를 해서 이거를 보안으로 쓸 수 있는 활용 분야에는 구조원 카메라 같은 원리가 쓰인다. 그렇군요. 계속 발전해 예. 나가고 있는 분야라서 요즘은 달라지고 있긴 해요. 기본적인 원리 자체의 특성은 그렇다. 그 패턴을 쏴주는 데 있어서는 안쪽에 있는 이상한 게 저기 렌즈예요. DOE라고 하는 회절 광학 소자고 그 아래 빅셀이라고 하는 게 레이저의 한 종류예요. 대부분의 레이저는 이게 공진을 하다가 보면 막 이렇게 하다가 그쵸. 툭 튀어나가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정예부대만 보내는 거죠. 정예부대 레이저. 보내는데 원래 대부분의 정예부대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가 꺾여서 오른쪽으로 가요. 옆으로 가는데 빅셀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으로 올라가요. 구조광이 제품화하는데 가장 혁신적으로 바뀌었던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옛날에 레이저는 우리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 막 실험할 때 이만했잖아요. 레이저. 그쵸. 엄청 컸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요만해요. 핸드폰에 들어가죠. 바로 수직으로 탁 때려주니까 레이저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작아진 레이저에다가 개성하게 생긴 렌즈를 올리면은 패턴들이 라인 패턴이 나오든지 또는 도트 패턴이 나오든지 하는 게 구조화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애플이 맨 처음에 이 구조원 카메라 모듈을 핸드폰에 넣으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게 조립 문제였어요. 그 레이저랑 아까 보여줬던 그 렌즈가 얼마나 정밀하게 위치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래서 애플이 LG 이노텍에 그런 OEM을 맡겨서 그걸 생산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생산하고 있죠.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렵지만 3D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기술이죠. 맨 마지막 기술은 이제
이게 TOF 카메라 기술인데요. 오. 와. 왜요? 이게 뭘 의미냐면은 계속 공이 왔다 갔다 하네요.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허. 저 시간을 재다 보면은 거리를 알 수가 있다라는 네. 게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있는 시간을 재서 거리를 환산한다. 라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까는 패턴들이 있었던 구조항 패턴이 나와가지고 그 왜곡을 봤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점이 하나만 탁 가서 돌아온 시간만 재면 끝이에요. 이 TOF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TOF, 다이렉트 TOF랑 DTOF라고 하고 하나는 간접적인 TOF에서 ITOF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 중에 라이다가 TOF의 한 종류라고 했잖아요. 예. 라이다 이꼬르 다이렉트 TOF다. 각각 포인트마다 시간을 재가지고 여러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3차원 뎁스맵, 아까 그쵸. 보여준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가 네. 라이다인데 그게 이제 초시기를 재는 형태의 직접적인 TOF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인다이렉트 TOF예요. 이건 어. 뭐냐면은 바구니에다가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 담으면은 네. 여기에 이제 이만큼 찼다라고 네. 보면은 쭉 채워지면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쵸. 아, 이만큼 채워졌으니까 시간이 이만큼 걸렸을 거야. 이 시간 걸렸으니까 아. 거리가 이만큼이야. 그거를 광자, 아. 빛의 개수를 이렇게 막 채워가면서 얼마나 찼으니까 이건 시간이 3초 걸렸어. 3초 걸렸으니까 여기는 10m야. 라고 계산해주는 기술이 인다이렉트 TOF예요. 연광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4 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빛을 쫙 이렇게 평평하게 깔아서 네. 레이저가 쏴줘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A4 용지 평평한 거를 딱 던졌어요. 네. 던졌는데 궤도님 얼굴에 딱 맞았어. 궤도님 얼굴에 맞는 순간에 A4가 궤도님 얼굴처럼 찌그러지겠죠. 그렇죠. 그게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서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게 인다이렉트 TOF의 원리예요. 점점점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넓은 면에 빛다발을 보내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아진다라는 게 인다이렉트와 다이렉트 TOF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어요. 빛을 한 다발 쏘게 되면은 굉장히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저격총과 사건 소총이 같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자율주행에 쓰인다 하면서 50m, 100m, 200m로 볼 수 있는 원리도 레이저가 강력하게 세게 쏘주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이제 인다이렉트 TOF는 가까이이지만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게 엑스박스에서 들어갔던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있어요? 게임에 쓰여요. 게임은 뭐가 생명이냐면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면서 3D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주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데는 TOF가 더 유리한 거죠. 분야가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던 비전 프로는 TOF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3D 카메라들이 어디 쓰이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